안녕하세요. 록차라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색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두쫑쿠 키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두쫑쿠가 매우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액션을 통해서 좀 달래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쓰담쓰담 해주면 기분이 잠깐 나아졌다가 3초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액션 버튼을 눌렀을 때 살짝 이 아래 액션들이 비활성화되고 또 3초 지나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HTML 파일로 오시면 지금 일단 타이틀을 제가 바꿔놓고 랭귀지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 완성 코드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CSS 파일로 오시면 제가 일단 원래 쓰던 보더를 좀 다른 색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픽셀도 6픽셀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색상과 갈색 느낌 나게 이제 여러 가지 색상들을 이렇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HTML 파일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바깥에 컨테이너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요 이미지가 들어갈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 저는 이렇게 DCC라고 해놨어요. 두바이 추이 쿠키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요 상단에 있는 이 상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줄 거고, 스테러스 바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DCC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에 state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data state라고 해주고, 초기 값은 이게 글룸이라고 주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액션을 취해줬을 때 현재 상태가 요 값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테러스 바 안에 저는 먼저 음, 타이머를 만들어 줄게요. 타이머 그리고 클래스는 타이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안에 어, 아이콘을 하나 넣어 줄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계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시계 아이콘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페이 솔리드 페이 클럭 이렇게 해주시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스펜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숫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5라고 일단은 초기화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러스 바 안에 여기 하나 더 있죠. 요 메시지 바가 있는데 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아이디도 메시지 그리고 클래스도 메시지로 주고 요 안에는 우울한 상태입니다. 라고 먼저 임시적으로 넣어줄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현재 상태 기반으로 이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 줄 건데 일단 화면에 보이는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미지 태그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CSS에서 이미지 URL을 바꿔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뭐 여기서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요 DCC 아래에다가 요, 요 버튼들이 모아져 있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액션들이라고 해서 액션 바라고 만들었어요. 액션 바 그리고 이 안에는 버튼이 들어가는데 액션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액션이라고 정의를 해두고 처음에는 이제 펫이라고 하고 이렇게 손 손 이모지 여기다가 손 이모지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 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S 효과를 좀 편하게 주기 위해서 제가 스팬 태그와 클래스는 액션 이모지라고 이모지 네 이렇게 넣어두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들이 이렇게 네 개가 있겠죠.
여기는 슬립,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베이크예요. 약간 굽는 거. 그리고 랩, 포장. 이거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데이터 액션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 액션을 넣는 이유가 이제 만약에 클릭했을 때 어떤 버튼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HTML 파일은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CSS 파일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body에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중앙 정렬을 해줄게요. 중앙 정렬이 된 것 같고 이제는 이 컨테이너에 대한 스타일을 줄게요. 컨테이너에 위스를 저는 기본적으로 600픽셀로 하고 싶은데 좀 작은 화면에서는 너무 꽉 차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좌우에 패딩 주는 느낌으로 92 뷰 위스 해주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 줄게요. 그다음에 이 이미지 div에서는 일단 위스를 100%로 하고 높이는 기본적으로 600픽셀 70뷰 하이트 이렇게 줄게요. 보더는 제가 정의해둔 보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보더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틀이 잘 보이죠? 보더 레이디우스 줄게요. 보더 레이디우스는 12픽셀 정도 주면 이렇게 둥글게 되고 백그라운드가 들어갈 거니까 이 백그라운드 리핏을 일단 노 리핏으로 박아놓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센터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베이스 컬러를 줄게요. 베이스 컬러 이렇게 좀 약간 두쫑크 느낌 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줄 건데 이 릴레이티브로 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 스테이러스 바를 제가 이 상단에 앱솔루트로 고정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고요. 오버플로우 어토를 주는 이유는 나중에 고정시킨 그 배경값이 음, 요 보더 레이디우스를 덮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 데이터 스테이트를 줬었죠. 데이터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 이미지 URL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글루미가 기본 값이었죠. 이 글루미 인 스테이트일 때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URL이 저는 이미지스 안에 있는 글루미라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은 글루미니까 글루미 사진이 잘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이걸 복사해서 4개, 5개가 있겠죠? 자, 5개를 만들어 줄게요. 두 번째는 펫이었죠. 그래서 요거 펫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슬립, 랩, 그리고 베이크. 근데 원래 이게 스테이트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아, 여기도 스펠링이 틀렸네요. 스테이트라고 다 고쳐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게 상태이기 때문에 메이크보단 베이크드라고 붙이는 게 좋긴 한데 이것도 랩드라고. 근데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상단 고정 스테이러스 바겠죠? 요거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스테이러스 바 가져와서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스테이러스 바 여기 있죠? 어, 일단 포지션 앱솔루트를 박아야 돼요. 앱솔루트 이렇게 박고 텁에 0. 맨 위에 박을 거고 보더 버튼부터 한번 줘볼게요. 보더 버튼이 이제 보더라고 주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 위스가 이렇게 끝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스를 100%로 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줌으로써 이렇게 가로 정렬이 되게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타이머 부분을 건드려 줄 건데, 이 타이머 클래스를 가져와서 보더 라이트부터 작성할게요. 보더 라이트를 주면, 이제 보더 색상으로 주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위스를 조금 보장시켜 줄 건데, 92픽셀, 하이트 92픽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 거고. 이게 제가 지금 3초라고 나중에 고정시킬 건데 이게 만약에 한 세 자릿수나 네 자릿수가 돼버리면 요거를 요 타이머 공간을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길게는 제가 안 만들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 좀 키워줄게요. 지금 너무 작은데 20픽셀. 그리고 폰트 웨이트도 한 600 정도로 주면 적당히 커질 것 같은데 폰트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네요. 근데 좀 더 키워볼까요? 28 정도? 이 정도도 괜찮겠는데? 제가 좀 생각보다 작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는 이 브라운 900이라고 조금 진한 갈색을 주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중앙 배치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갭을 줘서 지금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갭을 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백그라운드 컬러랑 컬러가 바뀔 거기 때문에 트랜지션 5를 줄게요. 0.3 세컨드 이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타이머가 액티브한 경우에 지금 타이머가 액티브한 경우가 이렇게 눌렀을 때 배경색과 요 내부에 있는 색상이 바뀌죠. 그래서 그걸 해줄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가 옐로우 그린 이렇게 해주고 컬러를 화이트로 줘서 만약에 액티브를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 타이머 클래스에다가 액티브를 붙여보면 이렇게 바뀌죠. 저는 당장은 비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액티브를 떼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요 메시지 공간인데요. 그래서 스테이러스 바에 있는 메시지 클래스를 가져와서 일단 중앙 배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플렉스 1을 줄게요. 왜냐면 지금 보더를 한번 그려보시면 보더 한번 그려볼게요. 위스가 지금 완전 꽉 찬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공간을 다 차지하겠다 해서 플렉스 1을 주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차지하게 되고요. 폰트 사이즈 좀 키워줄게요. 한 24픽셀 정도로 주고 폰트 웨이트도 조금 늘려줘서 이렇게 괜찮은 상태가 되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브라운 900을 줄게요. 이런 식으로 900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는데 요 아래에 있는 이 버튼들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버튼들을 모아놓은 컨테이너인 액션 바를 가져와야겠죠. 액션 바 가져와서 일단 위스 100%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갭을 살짝 주고 마진탑도 살짝 줄게요. 좀 붙어 있으니까 상단에 그 BCC랑 네, 지금 이게 안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보더를 보여줄게요. 보더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버튼들을 이제 꾸며줄 건데 버튼들은 이제 액션이라고 클래스를 제가 줘놨어요. 그래서 일단 보더를 없앨게요. 그리고 플렉스 1을 줘버리면 이렇게 잘 공간들을 나눠서 잘 차지하거든요. 아, 그리고 플렉스 1 줄 때 부모가 항상 이 디스플레이 값이 플렉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패딩을 줘야겠죠. 1.5램 상하에 주고 좌우에는 0 이렇게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제가 어떤 색상을 줬냐면 요 베이스 색상 줬어요. 그래서 베이스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폰트 사이즈를 줘서 이 이모지 크기를 좀 키울 거고 그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더 레디우스를 한 8픽셀 조금 약하게 줄게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이 보더를 어차피 안 쓸 거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어 놨죠? 이렇게
보더는 당연히 보더를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포인터 호버했을 때 포인터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트랜지션 all 0.3세컨 이렇게 줄게요. 제가 보시면 이 액션을 클릭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이 버튼들이 다 이벤트를 안 먹고 있고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저는 이 HTML 파일로 가보시면 이 액션 바에 옆에다 클래스에다가 disabled를 줄 거예요. 이 disabled를 주면 그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모든 버튼들에 대한 공통적인 속성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그걸 액션 바에 disabled disabled인데 액션이다. 네. 이 disable 된 액션 바 안에 있는 액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퍼시티를 저는 이렇게 반토막 낼게요. 그리고 포인터 이벤트를 none이라고 주면 어 이걸 클릭해도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필터 그레이스케일 0.3 그리고 필터의 brightness를 0.95로 살짝 낮출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disabled를 붙였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disabled. 자,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disabled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바꿔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호버했을 때 이모지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줄 건데 먼저 액션 이모지에다가 트랜지션 값을 줄게요. all로 줄게요. 일단은 자, 액션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이 index.html에서 요 이모지를 가리키고 있는 이 스팬 태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효과를 바꿔줘야겠죠. 액션 바 안에 있는 액션이 만약에 호버됐을 때 액션 이모지에다가 저는 폰트 사이즈를 바꿔줘 볼 건데 폰트 사이즈가 40픽셀이었죠. 폰트 사이즈를 한 60픽셀까지 키워볼게요. 자, 이러면 호버했을 때 폰트 사이즈가 커지긴 하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지금 부모에 영향을 줘서 이 액션 버튼의 이 높이가 막 높아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폰트 사이즈를 바꾸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의 트랜스레이트가 아니라 스케일의 1.6배 정도로 주면 스케일 값을 바꿔주면 근데 지금 보시면 어 호버 효과가 안 일어나고 있죠. 이 이유는 저희가 이 액션 이모지 스팬 태그가 인라인 속성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값을 인라인 블럭을 줘야지 이 스케일이 잘 먹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네, 이모지가 잘 커지고 있죠. 자, 그리고 클릭했을 때 조금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그 효과는 저희가 그대로 요걸 복사해가지고 여기 호버 대신 액티브라고 주고 똑같이 요것도 1.4 정도로 낮추고 보면 클릭했을 때 살짝 작아지죠. 자, 그래서 HTML과 CSS 파일까지 만들어 봤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 프로젝트에 숨을 불어 넣어야겠죠. 자, 그 전에 일단 필요한 기능들부터 정리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부터 볼게요. 상단에 우리가 이제 타이머가 있는데 타이머 작동을 시켜야겠죠. 타이머 작동은 이제 텍스트 컨텐트를 몇 초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변경은 이 index.html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타이머 옆에 active를 붙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놓을게요. active 붙이기, active 붙이기. 이렇게. 자, 이제 넘어가서 메시지. 오른쪽에 있는 메시지가 있겠죠?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쫑쿠 캐릭터의 상태마다 이 메시지를 다르게 설정하고 또 적용까지 시켜야겠죠. 자, 그 아래에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정확히 말해서는 이
DCC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였죠. 자, CSS에서 이 데이터 스테이트에 따라서 URL을 변경해주고 있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 스테이트만 변경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아래에 있는 이 액션 바가 있었죠. 자, 이 액션 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울해 있다가 다른 상태로 바뀌면 disabled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우울해지면 이 disabled가 해제가 되죠. 자, 그걸 한번 체크해 줄게요. 그래서 우울 이외의 상태면 disabled, 그리고 우울한 상태로가 되면 disabled를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능들을 토대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 볼게요. 자, 먼저 저는 helper.js에서 이 by id랑 쿼리 셀렉터 기호를 가져와서 좀 간단하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import by id 그리고 달러 표시 하나. 그래서 from helper.js에서 가져오고,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요 시간 있잖아요. 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수로 잡아둘게요. 그래서 duration이라고 할게요. 일단 좀 빠르게 디버깅하기 위해서 3초로 두고, 정확히 말해서는 다시 우울해지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이 상태마다 저희가 메시지가 달랐죠? 이 우울한 상태입니다. 혹은 잠들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매번 다른데, 이거를 저는 스테이트의 메시지라고 잡아두고 객체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이 스테이트, 현재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스테이트라는 상수를 또 가지고 있을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 오타 방지를 위해서 어, 쓰는 거라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이 오브젝트 키스를 써서 스테이트의 메시지에 있는 이 키값들을 배열로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서 스테이트의 메시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타 방지용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 아래에는 이 initial stat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기 값을 initial state라고 하고 gloom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돔들을 가져올게요. 필요한 돔들에서는 etc 이 이미지 div를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가져오 다음에 액션 바 가져와야겠죠. 액션 바에다가 disabled를 해줘야 되니까 액션 바를 가져올게요. 액션 바. 그다음에 메시지도 바꿔줘야 되니까 메시지 가져와주고, 자, 시간에 텍스트 컨텐트 바꿔줘야 되니까 id로 타임 가져와주고,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 액티브라는 거를 붙여줘야 되니까 타이머를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변수들, 사실 여기도 변수들인데 변수들 여기다 적을게요. 자, 현재 남은 시간을 정의하기 위해서 remaining time 해서 먼저 duration을 넣을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초기에는 이 남은 시간이 당연히 이 duration 그 자체겠죠. 그리고 타이머를 넣어줄 타이머 id를 일단 널로 초기화시킬게요. 저는 그래서 먼저 init 함수를 만들어주고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해주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버튼의 이벤트 바인딩 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 각각의 이벤트를 달아서 이벤트를 처리해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당연히 이벤트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바인딩은 이 버튼들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에 달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액션
bar을 가져와서 add event listener라고 하고 클릭이란 이벤트 그리고 이렇게 콜백 함수 넣어줄 건데 이 객체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클릭한 대상이 버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점 타겟의 closest 그리고 이 버튼의 클래스 이름이 액션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한번 콘솔 로그로 버튼을 찍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는 데이터 액션 팻, 데이터 액션 슬립 잘 나오죠? 만약에 다른 곳을 눌렀을 때는 요 사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널. 왜냐하면 제가 누른 공간에 이 부모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실제로 이 액션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버튼이 없기 때문에 널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널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컨스트가 아니라 if 버튼이 유효하지 않으면 return 시키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버튼을 가져왔으니까 액션을 추출해야겠죠. 액션은 버튼에 이 데이터셋에 제가 저장해두고 있는데 데이터셋에 액션 그래서 이걸 컨솔 로그로 한번 찍어보면 pet, wrap, bake, sleep 잘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타 검사를 한번 해줄 건데 저희가 state에서 이 모든 키 값들을 배열로 저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state 가져와서 빌트인 메서드가 있어요. includes라고 해가지고 이 배열에서 들어있는 값이 있는지 확인해 주는 함수인데 이 액션을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true가 아니다. 그러면 return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션이 이제 유효한 값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액션으로 새로운 상태로 변경. 액션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저는 set state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action이라고 넣어줄 거고 아래에 바로 만들게요. set state next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여기에다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setState 함수가 있으니까 init 함수 가장 위에 setState를 저는 글루미로 초기에 할 거예요. 근데 글루미가 아니라 제가 initial state라고 해놨으니까 initial state를 넣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좋겠죠? 자,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 상태가 5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5가지가 다 비슷한 유형이 아니라 이 글루미가 좀 독립적인 친구고 나머지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글루미랑 그 나머지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글룸이다. 글룸일 때 좀 다른 행동이 뭘까요? 글룸일 때 해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타이머 리셋이에요. 타이머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작하다가 만약에 글루미가 되면 타이머가 리셋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액션바 비활성화가 중요하겠죠. disabled를 붙여줘야 한다. 자, 반대로 이 글루미 이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글루미 이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타이머 시작. 그 다음에는 액션 바 활성화, disabled 떼주기, disabled 없애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 공통적으로는 어, 상단 메시지 변경이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변경. 근데 이미지 변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테이트만 저희가 고치기만 해주면 되었죠. 그래서 이 공통도 2가지가 있고
이 글루미일 때 두 가지 행동이 있고 글루미 이외일 때도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저희는 이 공통부터 한번 해볼게요. 상단 메시지 변경. 메시지 돔 가져와서 텍스트 컨텐트 변경해 줄 건데 저희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메시지를 객체로 가지고 있었죠. 요거를 이제 넥스트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변경이겠죠. 이미지 변경. 저희가 이 DCC를 가져오고 있었죠. DCC 가져와서 DCC 데이터셋의 state였어요. state를 마찬가지로 next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공통이 끝났고 이제 만약에 글룸이다. next가 initial state다. 그러면 이 액션 비활성화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타이머 리셋이 돼야 되고 else문을 써서 똑같이 가져와서 타이머 동작 그리고 활성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 액션바 비활성화와 활성화가 뭔가 함수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function disable action 그리고 disabled라는 불리한 값을 인자로 받을게요. 자, 그리고 원래 이렇게 클래스 리스트에서 add하고 remove 했잖아요. 근데 이제 토글이라는 게 있는데 토글에는 이제 인자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가 들어가면 그냥 완전 그 값을 반전해 주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disabled가 들어가면 이 현재 액션 바에 disabled가 붙어 있으면 그냥 없애주고 없어져 있으면 붙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제어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인자값까지 쓸 건데요. 이 두 번째 인자값에 disabled가 들어가면 얘가 true면 add하고 false면 remove 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disabled다 그러면 disabled를 붙여주고 disabled가 아니다 이러면 disabled를 remove 해주니까 되게 직관적이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액션바 비활성화를 하고 싶으면 disabled action 해가지고 당연히 disabled를 하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disabled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true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false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disabled를 false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타이머 리셋을 할 건데 음, 타이머 리셋은 또 여기 코드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리셋 타이머라고 만들어 놓고 타이머 동작도 start timer라고 만들어 둘게요. 자, 각각 하나씩 함수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리셋 타이머와 이게 좀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start timer 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start timer부터 한번 해볼게요. start timer 같은 경우에는 먼저 타이머의 클래스 리스트 해가지고 active를 붙여줘야 됐죠. 그리고 어 타이머 아이디가 있었는데요. 사실 요걸 제일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머가 동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상단에 만들어둔 이 타이머 요거 아니죠. 상단에 만들어둔 타이머 아이디가 널 값인지 아닌지로 제가 제어를 할게요. 그래서 이 타이머 아이디가 널인지 체크 이렇게 하고 타이머 아이디가 널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리턴을 시키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타이머가 지금 아직도 동작하고 있는데 스타트 타이머가 호출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으면 active라는 클래스를 붙여줘야 되고 타이머 아이디에 이제 실제로 값을
넣어줄게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초당 어떤 행동을 해야 되니까 set interval을 주는 게 좋고, 이렇게 콜백 함수 넣어주고, 여기 두 번째 인자값에는 1초마다니까 10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안에는 저희가 remaining time이 있잖아요. remaining time을 1씩 감소시킬 거예요. 그리고 감소시키다가 만약에 이 remaining time이 0보다 작거나 클 때 제가 set state를 다시 initial state로 고쳐야 된다 라고 할 거고 리턴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에 time 텍스트 컨텐트까지 바꿔줘야겠죠. 저희가 아무리 이 remaining time을 고쳐준다고 해도 실제로 화면에는 안 보이죠. 실제로 이 remaining time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니고 remaining time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리셋 타이머까지 만들어 볼게요. 자, 리셋 타이머도 이제 타이머가 널이면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널이면 리턴 시키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타이머가 아니죠. 타이머 아이디겠죠. 그리고 이제 타이머의 클래스 리스트 remove active. 헷갈리시면 요 위에 있는 스타트 타이머를 보시면서 스타일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remaining time을 저희가 이제 다시 초기화해야 되니까 duration으로 초기화하면 되겠죠. time의 텍스트 컨텐트도 다시 durati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clear interval 호출해서 안전하게 이 타이머 아이디를 넣어서 타이머를 리셋 시킬 거고요. 타이머 아이디가 널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잘 동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5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이 index.html에서 요 3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지금 버그가 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index.js에서 99번째 줄 가보시면 텍스트 컨텐트가 요 메시지가 지금 널 값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요 선택자를 잘못 넣어놨네요. 이 메시지 앞에 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disabled 액션을 반대로 지정해놨어요. 만약에 초기 상태면 이 액션을 당연히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 비활성화 이런 식으로 여기 false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true가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타이머 동작하고 다 동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요 네 번째 사진 요게 너무 커가지고 이 위에 있는 요 텍스트를 조금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CSS 파일을 좀 마지막으로 건드려주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스테이러스 바였던 것 같은데 스테이러스 바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가 아마 베이스 컬러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이미지가 커도 위에 색상이 있어서 텍스트가 가려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쫑구 키우기 프로젝트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프로젝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